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시황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릴 방송을 열었고요. 제목에서도 썸네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 시장과 대만 시장은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만 마이너스 1.6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특히나 다른 아시아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느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단기적인 하락은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아서 우리 시장이 어제 먼저 선 반영이 되면서 움직였죠. 상승을 했고,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 기대감이 무너진 그런 하루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결국에는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좋았죠.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 시장은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종목만 해도 시가총액 거의 한 25%에서 30% 비중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만 시장을 잘 버티고 있어도 지수는 상승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분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가총액이 원체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하나 우뚝 선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를 하기에도 쉽지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흐름은 그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결국에는 매수를 해야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와 하락을 했을 때를 보시면 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을 때 떨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동반 매수를 했을 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 되레 10월 들어서는 10월 4일에는 동반 매수, 10월 5일에는 동반 매도 이런 흐름이 나와서 하루는 상승, 하루는 하락,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9월달 말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 기관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주체가 결국 한 주체만 매도가 나와도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어요. 3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그런 좀 왜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효과가 엄청나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신용이라든지 미수도 9월달 말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신용 계좌들이 엄청 많이 손절이 됐다. 반대 매매가 나왔다. 그래서 10월달에 좀 매수가 나온 흐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으로 보면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근데 오늘은 이제 동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흐름이다. 그리고 최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수급 자체로는 뭐 코스닥보다는 더 좋진 않은 흐름입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선물 쪽으로 매매를 해서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코스피 쪽에서의 수급은 별로지만 선물 쪽에서는 나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뭐 하지는 않지만 뭐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 선물은 결국에 프로그램으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이 기계적인 매수를 코스피에서는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지수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종목별로 한번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그동안에 좀 역시나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더 많이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제 엔터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엔터주들의 대장주 역할을 지니고 있는 쪽은 이제 게임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터넷 쪽으로 봤을 때 네이버인데, 이 네이버가 지금 미국에 이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거의 폭발적인 매도가 이틀 연속 나오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2% 정도의 비율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8.7%, 오늘은 7%. 그래서 이 시가총액 큰 이 네이버 같은 종목이 15%가 하락을 했다. 근데 네이버는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라 코스피의 선사죠. 근데 줄줄이 달려있는 뭐 게임과 엔터 쪽 종목들이 코스닥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게임주들을 보시면 엔터주들과 같이 연계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펄어비스, 뭐 위메이드, 그래서 신저가를 계속 갱신을 하거나 갱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장 초반만 해도 좋았지만 뭐 계속 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넷마블, 크래프톤, 뭐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는 말할 것도 없이 뭐 네이버가 하락을 하니 카카오도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26조, 카카오가 24조 까지 떨어진 흐름이고요.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네이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YG 엔터 또 6%나 하락을 했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역시 뭐 계속 전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코스피 200에 네이버, 카카오가 전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관련된 상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군을 좀 떨어뜨렸고, 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을 보였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도 뭐 에코프로 BM 역시 뭐 반등을 하지 못했죠. 일진머티리얼즈, 코스모화학. 그래서 수급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던 뭐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 정도는 플러스 나왔지만 뭐 아비고, 뭐 아모센스, 아남전자, 에이텍솔루션 다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정도는 플러스, 뭐 유비벨록스, 뭐 띵크웨어, 뭐 이런 종목들 다. 그리고 뭐 웬만한 이 메타버스 쪽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던 뭐 위지윅 스튜디오, 덱스터,
넥스트, 바이브 컴퍼니 등등등도 다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웬만한 종목 다 약세. 그래서 코스닥은 뭐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완전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죠. 로봇 관련주들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 별로였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지만, 삼성전자가 결국에 이제 ARM 쪽 인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온 것도 코스닥의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ARM 인수로 인해서 이 코스닥의 반도체 쪽 관련된 파운드리 쪽이나 이 설계 쪽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더 이슈가 됐었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ARM 인수를 하면 독과점에 결국엔 걸립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뭐 인수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뭐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뭐 다양한 사업들로 뭐 연결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가온칩스도 그렇고, 뭐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어제 좀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AD 테크는 그나마 좀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바이오 쪽 관련돼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뭐 춘추전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뭐 3% 내지 2%, 에코프로비엔, LNF, HLB 웬만한 1등부터 10등까지 다 하락을 하는 흐름이고요. 알테오젠 정도만 2% 정도. 반면에 이거를 이제 코스닥 코스피로 보면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이것만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 하이닉스만 합쳐도 25% 정도가 되죠.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1위부터 한 5위까지 보면 바이오로직스 빼고는 다 올랐다 라는 것도 오늘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던 주된 이유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양약품이었나요? 일양약품이 이제 그 치료제 임상 결과를 부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결국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바이오 쪽 종목들이 뭐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뭐 대화제약 뭐 이런 종목도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 만드는 뭐 업체죠. 코리아 SE나, 그리고 첨단 이그린 첨단 소재, 제목이 첨단 소재 같은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EV 첨단 소재죠. EV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도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RT캐스트나 뭐 이런 쪽은 이제 그 충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이고, 반면에 뭐 3기나 뭐 미코 뭐 이런 쪽은 뭐 이런 쪽도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했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보시면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뭐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9월 30일을 기점으로 이제 이틀 연속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뭐 찍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수급이 좀 다시 좀 긍정적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떤 긍정적으로 좀 전환돼야 되냐면, 이런 이제 코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뭐 못해도 1000억 정도 수준이죠. 뭐 이렇게 1000억 정도 수준이 못해도 한 2, 3일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00억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럼 작년을 예로 들어 드리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엄청나게 좀 이슈가 됐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1월 달에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월에까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잖아요. 600대 보시면 650선, 20선 이때까지 하락을 했었던 흐름들을 보면, 그래서 400선까지도 갔었죠. 3월에 400. 근데 이때 보시면 이제 수급 자체가 이때 떨어졌을 때 보면은 이제 개인들도 매도가 막 나왔고, 이때랑 뭐 비교를 해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시장이 이제 완전하게 좀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 뭐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연속적인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 기관이 더 되면 좋겠지만, 개인이라도 이렇게 1000억 정도 내외로 꾸준하게 2-3일 정도 계속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좀 의미있게 좀 보셔야 될 수,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의미있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뭐 다양한 펀드 쪽에서도 들어왔고, 그리고 또 공매도도 금지했고, 그리고 증시 안정 뭐 기금 펀드 같은 것도 이제 활발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증시가 좀 어느 정도 뭐 글로벌적으로도 다 이제 자리를 잡고 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수급보다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더 좋으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투자 주체가 차라리 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고 나서 뭐 700이나 800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2021년 작년 12월에 보면 엄청나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죠. 막 3천억, 2천억씩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합니다. 12월 28일에는 코스닥에 8천억까지 매수를 했었어요. 기관이. 예. 이렇게 매수를 했지만 어찌됐든 뭐 최근 흐름으로 보면 수급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흐름이다. 근데 예전에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린 것처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가담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매수가 이제 한 1000억, 못해도 한 1000억 정도나 1500억 정도는 뭐 2-3일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은 최근에 좀 계속 사고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사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바닥권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한 거라처럼 이 흐름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그렇고, 지수를 이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 사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지, 낮은 가격으로는 절대 사면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결국에는 손바뀜이 나고 매수를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도 좋고 기관도 좋고 뭐 외국인도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속성이 얼마만큼 나오면서 지수를 부양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다. 그리고 주도주가 좀 나와야 된다. 작년 뭐 월초만 해도 뭐 2차전지 관련 소부장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것처럼 지수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섹터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시가총액이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아니면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도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행,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이 뭉쳐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나름 코스닥 시장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오늘은 뭐 네이버나 뭐 일양약품이나 뭐 다양한 부분의 악재까지 같이 연결이 되면서 또 러시아가 핵을 쏜다 안 쏜다, 그리고 또 강원도에 그 불발탄이 났죠. 북한이 이제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대응 사격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게 이제 오발이 돼서 강원도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또 국내 쪽으로 뭐 북한이 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또 루머적인 소리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기도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고 시장 뭐 지지부진하고 어렵고 그래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또 이 또한 지나가는 거니까 힘들 내시고 그 시그널들이 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수급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뭐 2, 3일 정도 한쪽 창구에서 계속 뭐 산다. 기관이 사도 되고 외국인이 사도 되고 개인이 사도 된다. 그런데 이제 사는데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지수를 같이 부양을 하면서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